3월 14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완전히 봄입니다. 근한 낮에는 20도가량 올라가고요. 또 나뭇가지에서 이제 싹이 돋아나고 금세 봄이 왔습니다.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하의 날씨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봄이 빨리 와버렸습니다. 자, 시진핑이 한국의 정의용 특사를 이 지는 상석에 앉고 밑에 하석에 앉힌 부분이 언론에서 여러 차례 회자됩니다. 미국의 트럼프하고도 의자를 서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고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또 비스듬히 놓고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되 한국에서 간 장관 등에게, 특사 등에게 조금 낮은 의자, 자기는 조금 높은 의자에 앉던 아베도 이번에는 동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최근에 황제가 되어버린 시진핑이 과거에 이웃 조공을 바치던 속국에게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한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사람이 없나 하는 겁니다. 노예 근성도 길이 들면요, 그냥 노예처럼 대해주는 게 편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종북 좌파의 노예 근성요, 정말 서글픕니다. 시진핑한테만 이 짓거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김정은이 30대 초반에 김정은이한테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평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제 김정은을 김정은이라 하지 못하고 김정은 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호칭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벌써 중국과 북한의 속국이 된 느낌입니다. 정권 바뀐 꼬라지가 이거였나 하는 한탄이 듭니다. 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브리핑에서 틸러슨이 하루 일정을 당겨서 미국으로 아프리카 방문을 하다가 간다,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 속에서 인터뷰에서 지금 이 미 북간의 대화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랬는데 켈리 비서실장이 아프리카를 방문 중이던 틸러슨에게 당신이 곧 잘릴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고, 틸러슨이 미국에 도착해서 트럼프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임을 한다라고 하면서 31일까지 이름은 있겠지만 권한은 다 부장관에게 위임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틸러슨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말도 있고, 내지 또 전화가 없었다라는 말도 있고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트윗으로 밑에 쓰던 장관을 해임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참 트럼프의 정신세계도 참 희한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외초에 틸러슨이라는 사람이 석유회사 회장으로서 러시아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밀접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러시아 스캔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무장관으로서요. 석유회사 오너라면 별의별 로비를 다 해야 되는 엄밀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러시아니 중국인이 하는 나라와 일점 불사도 각오해야 되는 국무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트럼프는 그 사람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장관으로요. 그보다 더 적임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틸러슨을 시켜놓고 이란 이 핵 문제나
그 다음에 북한 문제나 러시아 스캔들에 관련된 문제로 틸러슨과 사사건건 이 언쟁을 주고받더니만 결국 틸러슨이 경질되는 핵심 사유는 북한 문제라고 규정을 사실상 하면서 지금 북미,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시점에 그 준비에 대해 의욕을 보이던 틸러슨을 총알 같은 속도로 경질을 했습니다. 자, 틸러슨만 경질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라인들도 다 경질했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요. 일전에 빅터 차도 경질됐고 또 몽상가라고 이렇게 국방부 등에 백악관 등에 의해서 지부되던 이 조셉 윤도 잘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 전부가 다 잘렸는데요. 그 외에도 국무부에서 비둘기파인 이 대북 대화파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 물러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폼페이오 CIA 국장을 지금 국무장관에 앉혔습니다. 자,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생각이 트럼프와 폼페이오 사이에는 거의 똑같아. 이런 부분이 폼페이오가 이 국무부 장관으로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폼페이오는 이 삼선의 하원 의원 출신으로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률가로 있다가 2010년경쯤에 티파티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의 이 강경 네오콘들이 이렇게 별도로 이 공화당 내 지지자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티파티라고 하는 것은 이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백인이 상당히 중심이 되고 일부 강경 흑인들도 있습니다. 총기 소유를 갖다가 찬성하고 주로 지역적으로는 남부와 중서부의 시골이고 그리고 반이민 그리고 작은 정부 그리고 불관용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표방하는 단체입니다. 새가 제일 큰 데가 알래스카인데요. 알래스카의 페일런이라고 당시 이 부통령 후보까지 지정됐다가 결국 선거에 실패해서 되지 못한 존 맥케인과 페일런이 짝을 이루어서 대선에 후에 나섰다가 오바마에게 패배했죠. 그때 이제 이 이후로 티파티 운동이 생겨나서 자기가 도시락 꾸리고 과자 사서 2박 3일 이렇게 이동을 해서 공화당을 개혁해야 된다면서 오바마 정권 때 티파티 운동이 극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의 당내 경선에서 지역마다 티파티에 가입한 사람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경선 후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상원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공화당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티파티의 내용을 지지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티파티가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사람을, 벤 카슨 같은 사람을 지난 대선에 밀었습니다. 티파티의 지도자격이었던 랜드 폴도 출마를 초기에 했습니다만은 일찍 접었죠. 이때 이제 티파티의 지원을 받고 폼페이오가 이 정치권에 쉽게 진입을 해서 강경한 노선을 가지고 있다가 대선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의원으로 초기부터 지지를 함으로써 트럼프가 잘 받다가 CIA 국장으로 전격 발탁을 했죠. 하원 3선 의원에서 CIA 국장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오를 이번에는 국무장관으로까지 또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CIA 국장을 할 때 KMC,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해서 이 CIA 산하에 이 한국 통들을 다 모아가지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대북 강경 정책을 이렇게 주도했고, 그래서 국무부는 사실상 뒤로 빠지고 CIA가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 펜스 부통령이 오거나 이방카가 오거나
북측과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맡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IA의 한 담당자가 북측이 한국에 일찌감치 보내었던 통전부 부부장인 명경이를 상대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대화를 강조하는 시점에 대화를 주장해온, 그래서 이 핵단추 운운하거나 로켓맨이라고 김정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 틸러슨, 그래서 면전에서 그 사람 뭘 잘 모르네라고 면박까지 당했던 틸러슨이 대화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잘렸다라는 것은 매우 참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트럼프가 현 시점에서 틸러슨을 경질시키고 강경파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으로 앉혔을까? 아무리 미국이라도요, CIA 국장을 하던 사람이 국무장관을 한 일은 제가 생각에는 별로 지금 그런 인물이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정치인이 CIA 국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부시, 조지 W. 부시의 아버지 대통령을 했던 부시도 CIA 국장을 했죠. 그래서 정치인 중에 CIA 국장 출신은 간혹 있었지만 CIA 국장을 하다가 국무부 장관, 즉 업무가 전혀 180도 다른 성격입니다. 공작을 하고 은밀한 일을 하다가 내놓고 회담을 하는 부분으로 이 패턴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일을 맡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폼페이오가 트럼프와 똑같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매우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트럼프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군인 빼놓고 제일 강경한 사람이 폼페이오다. 그래서 맥마스터가 지금 강경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폼페이오도 CIA에서 강경파였어요. 그러니까 CIA, 그 다음에 NSC, 국방부가 똑같이 하나의 칼라로 왔지요. 자,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다른 한편으로 대북 회담 국면에서 러시아와 중국도 매우 강경하게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는 국무장관의 폼페이오를 갖다 꼽아놓고 나는 끝까지 내 원칙으로 갈 거니까 북한 너네들이 한번 이 깨부리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들어와라. 안 그러면 깨부리다가는 이 순간에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폼페이오 밑에서 부국장으로 있다가 CIA 국장이 된 헤스펠 또한 CIA 역사상 여성으로서 최초로 지금 이 국장 후보에 이렇게 올랐고, 나아가서 이 사람이 CIA에서 최근에 독자적으로 승진해서 밑에부터 국장까지 간 선례가 거의 없는 부분에서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로 손꼽히는데, CIA 내부의 비밀 공작국의 그 책임자로 2013년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비밀 감옥에서 물고문을 하고 이런 부분에 알카에다한테요, 그 반복되는 폭행과 물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이런 과정에도 개입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국 내에서 잡음도 일던 전통적인 CIA의 요원 출신이라고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 대북 지금 비핵화 대화에서 CIA 출신을 지금 중용을 하고 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시키고 했다는 것은 지금 5월 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지금 사례입니다. 자, 찝찝한 거는 다 경질하고 그냥 내 말을 그대로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협상은 국무부가 전담해서 가고 협상에 대한 모든 정보적 뒷받침은 CIA가 다 하라. 그래서 CIA 국장을 국무부 장관, CIA 부국장을
이제 CIA 국장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문 정권이나 김정은에게 보내는 엄청난 경고라는 거죠. 미국은 문 정권이나 김정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너 당신들이 우리한테 왔는가 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속아주는 척 하면서, 아, 그러냐, 대단한 정보를 갖고 왔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대화해 볼게 하지만은 그 이면에 사실은 굉장히 무서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면 지난 8일 밤 백악관 주인공이 된 대가라고 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대화파의 상징이던 조셉 윤이 퇴임 전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나보고 대화파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가운데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의 대화파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트럼프다. 다 웃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사람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지난 8일 날 정의용이 백악관을 찾아와서 김정은의 이 정상회담 의사를 전달하자 트럼프가 보라, 내 말이 맞았지, 대화하는 게 맞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대화로 몰아갔습니다. 그동안에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하고 화가 나서 화염과 분노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주장하는 틸러슨 장관을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던 트럼프의 말은 다 그럼 대화를 위한 거였나? 자, 트럼프는 무서운 인물이다. 절친이고 정치적 배우자였던 아베 총리한테 북한으로 대화를 넘어가면서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 아베를 앞에 세워서 최고 강경 대북 제재 압박을 주도했는데, 아베하고 그리 친한 것 같으면은 아베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백악관에 앉아서 180도 방향을 돌려버렸고, 최근에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정치적 위기에 놓인 아베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간 특사한테 경의를 표한다고 겉으로는 이 굴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베가 그렇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죠. 어쨌거나 아베한테 이 한국 쪽이 미북 정상회담을 발표하니까 그때서 아베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베한테 뒤통수를 쳤다는 겁니다. 7일날 워싱턴에는 이 주미 일본 대사가 임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 강요들이 워싱턴에서 그 임식에 몰려들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요. 일본의 이 주미 일본 대사관의 행사가 있으면 유력 정치권에 있는 인물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미일 상징을, 미로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루 뒤에 일본이 완전히 그냥 두 방을 얻어맞았다는 거죠. 이 미북 대화 정상회담 그리고 철강 관세에 한국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교 참사의 날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트럼프를 설득시키고 김정은을 설득시키고 중국한테 호평을 받고 지금 구름 위를 걷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미북 정상회담은 도박이고 벼랑 끝 단판 승부고 절박한데 지금 나오는 거는 말뿐이고 북한도 한국도 다 말뿐이고, 그리고 북한의 언론들은 이런 방구도 비핵화에 대해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언제 우리가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김정은이 발을 빼버릴 수도 있고, 미국은 북한에다 대고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라 하지만은 회담 전에 진정성을 증명할 행동 따위를 김정은이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악관 회동 후에 미국이, 제가 이 말한 내용이 이 기자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이분도 좀 예리한데요. 제 말과 이 기자의 말이 거의 일치하는 걸로 봐서 이 부분이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을 드리는 겁니다. 백악관 회동 후에 회담 개최 발표를 왜 굳이 미국 측에서는 안 나서고 정의용만 시켜서 하라 했느냐. 그것은 결국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말을 김정은을 만나고 온 한국의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온 특사를 보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우리가 따로 들은 거 없다. 그래서 정치적 보정을 한국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백악관 발표의 주인공이자
앞으로 이제 노벨상 후보 이런 부분으로 거론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은 완전히 구름의 산책이었는데 5월 말쯤 돼서 미북 회담의 전망에 따라서 희생양이 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첫째는 핵미사일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안이고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CVID를 주고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이 체제를 안정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둘 다 좀 비정상적이기에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단계적 비핵화인데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사후 검증 및 폐기에 동의하는 대신에 미국은 대북 제재를 풀고 에너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ICBM은 즉각 폐기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나는 북한의 ICBM이 미국 쪽으로 날아오기 전에 다 폐기시켰다,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를 이길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결렬이 되는데 이 경우는 전쟁 직전으로 내몰릴 거고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고 군사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미국이 나설 수 있고 북한도 도발에 또 책임을 한국 쪽에 전가하면서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빅드 차는 트럼프 스타일은 가장 안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되기도 하고 검은색이 흰색하고 같하고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극단을 달리면서 종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남은 2달 동안에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폼페이오를 국무부 장관으로 경질하고 회담에 임한다라는 걸 보면 실제로 트럼프가 어떻게 나갈지 그리고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건 정말 예측불허인데요. 단 하나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원칙에 따른 강경한 비핵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